아침 일찍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예, 각양각지에서 또 화성에서 이쪽 위에서 오신 분은 어제 오셨다는 얘기 들었고, 또 벌교에서 오신 분은 어제 와서 주무셨고요. 김제에서도 두 분 오셔서 이 깨끗한 환경에서 계곡물술이 들어가면서 2층에서 아주 편안한 잠을 주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침에는 또 산책도 하고, 먼저 오신 분들은 나름 여유 있게 오늘 아침 연수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뒤에 한번 전부 돌아보시겠어요? 이렇게. 예, 함께 갈 동지들입니다. 일단 이제 제가 먼저 안내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한 11시쯤 해서 각자 참여하시는 분들 소개를 서로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을 한번 보실래요? 문구를 제가 원래 아직 끝나지 않은 독립운동이 주제인데, 작년에 만주에 가서 좀 아픔이 있어가지고 그 용어를 스스로 제가 양보하고 직접적인 용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만주 에너지 지역의 항일 독립전쟁 역사기행이라고 그냥 명확하게 표현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 현수막이 또 러시아 연해주에 우리 동포들과 함께 또 찍을 현수막이기도 하고, 그래서 밖에 마당에 오시면서 웬 현수막을 깔아놨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계실 텐데, 감자를 우리 요리실장님이 지금 쪄오셨네요. 자, 뒤에 가서 따뜻한 감자를, 요리실장님 감사의 박수를. 네. 우리 선생님들 감자 하나씩 갖고 오겠습니다. 따뜻할 때. 네, 지금 얼른 하나씩. 사무장님 종이컵을 좀 준비를 해서, 감자 뜨거우니까. 제가 이 역사의 길에 들어선 지가 올해 만 20년 되는 해입니다. 오래됐죠. 학교 현장의 과학교사였던 사람이 역사의 길로 들어서서 20년을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20년의 여정이 가장 가야 될 곳을 어디로 삼았었냐면 연해주로 삼았었어요. 그 의미를 조금이라도 이제 우리 역사를 좀 관심 있게, 특히 독립운동사나 항일 의병사에 관심이 있어서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연해주가 모두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국내부터 만주를 포함해서 또 일본 7월 28일 날 몽골에 가면 울란바토르의 이태준 선생을 만나거든요. 독립지사. 그래서 몽골로부터 또 일본의 오사카 안에 형무소에 있던 윤봉길 의사의 한 달간 수감돼 있던 곳, 국내를 제가 두자로 설명했지만 사실은 그 안에 십수년의 저희 답사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는 이야기를 뭘로 할까 고민을 하다가 아침에 불현듯 와서 지금 썼는데, 삶의 여정에서의 만남, 역사의 길의 동행이다,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상당히 시적인 표현이지만 저 안에는 피와 눈물과 강인함이 들어있는 용어가 아닐까 생각이 되네요. 제가 쓴 책 길의 향기를 받으신 분 손 들어봐 주세요. 여기에 길의 향기 책을 받으신 분. 네. 가족에 한 건 왔어도 받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안 받으신 분들은 제가 선물로 드릴 거거든요. 근데 그 선물로 드리는 게 그냥 책상에 꽂으라고 드는 게 아니고, 이 길의 향기 책이 제가
약 15년 동안 다닌 길이에요. 근데 그 안에는 저만 다닌 게 아니고 스님들과 주로 다녔습니다. 그래서 스님들과 함께 한 이야기면서도 또 역사의 길이었기 때문에 그 길이의 향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셔야 제가 왜 만주를 가려고 하고 있고 또 왜 연해주를 가려고 하는지 그리고 왜 그 책에 소설 아리랑 이야기를 담아놨는지 그리고 왜 그게 만주와 연해주로 연결되는지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사전 공부는 무엇을 지식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어떻게 이 역사의 길에 동행해 가는 길에 젖게 할 것인가 그거를 미리 준비하려고 하는 의도예요. 단순히 그냥 어느 스님이 안내한다는데 뭐 전문가래 답사 전문가래 그게 아니고 이 길이 제가 안내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다니면서 눈으로 가슴으로 안 하는 일을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그 현장에 가면 그런 부분들을 하려면 좀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마음의 언어. 오늘 마음의 언어라는 말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마음의 언어가 뭐냐면 바로 감정이입이에요. 감정이라고 하는 내 감정을 어떻게 이 수많은 사람들의 그 길에 남긴 향기들을 내가 맡고 내 안에 스며들게 할 것이냐. 그리고 이후에 나는 이 계기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남은 인생들이 각자 있을 텐데 그 남은 나의 삶의 여정을 나는 이번 여행을 통해서 어떻게 꾸려갈 것인가. 그래서 보다 나은 자신이 만족하는 자기 성찰을 통해서 그런 나를 돌아보는 여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렵게 많은 곳에서 힘들게 이렇게 모였잖아요. 이 귀한 시간을 안 가도 그냥 현장에서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가기 전에 마음의 준비 또 지식적인 거나 이런 것도 좀 준비를 해야 그만큼 성찰이 깊어지는 거지 눈으로 가서 좋았어 그럼 그뿐입니다. 나중에는 30년 답사 전문가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한편의 수필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 수필이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기도 합니다. 또 한편의 영화가 내게 감동을 주어서 어느 날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편의 소설, 이 소설이야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죠. 기쁜 일도 있었고 최근에. 그래서 특히 이번에 만주연해주 기행에서는 조정래 작가의 아리랑, 그거는 제가 국내에서도 많이 안내를 했고 작년에 만주편을 독립운동사 하면서 안내를 했습니다. 만주에 가서. 그리고 연해주 편을 제가 꼭 하고 싶었어요. 아리랑에 관한 부분은. 그래서 이번에 이제 아리랑에 블라디보스토크나 하바롭스크를 우리가 가면 또 연추나, 그러니까 연추라고 하는 게 크라스키노라고 하는 이름이거든요. 그쪽을 가게 되면 제가 소설 이야기를 곁들여서 좀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역사 얘기와 소설 속의 가상의 이야기가 함께 전개될 텐데 그래서 제가 인문학기행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범도 소설은 작년에 제가 이 코스를 가면서 읽다가 지금 완성을 안 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사전 연수 끝나고 나면 범도도 여러분들에게 작가의 의도와 작년에 작가를 따라서 저도 갔거든요. 범도 작가와 함께 다녀왔기 때문에 그런 의도라든지 또 영상을 통해서 작가가 안내하는 그런 유튜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더 접근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때로는 한 편의 드라마가 그리고 한 편의 다큐멘터리가 어제 우리 김제에서 오신 두 분 중에 한 분이 제가 올린 거 다 보셨대요. 연해주 정착 150주년 기념이 2014년이었습니다. 올해는 이제 벌써 160주년이 넘어가는 해잖아요. 그때 특집으로 3부작 150분을 만들어 낸 겁니다. 그거를 제가 밴드에 올려드린 거.
그래서 한번 보시라고. 그거를 보고 나면, 아, 내가 만주 연해주를 가는 목표를 뭘로 잡아야겠구나. 스스로 설정하게 돼요. 마음의 준비도 되고. 한편 한편 제가 영상을 올리거나 자료를 공유할 때 꼭 놓치지 말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자신을 살찌우게 하는 양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한 번의 여행, 경험해 보셨죠? 살아오면서 나의 삶의 변화를 이끌어줬던 어느 한 번의 여행이 있었을 겁니다. 그 여행이라는 게 그래서 이만큼 소중한 거고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고 또 여기 우리 두 부부는 돈을 열심히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둘 다 두 분이 열심히 해서 뭐 돈은 다 해외여행으로 다 쓰십니다. 지난주에 사전연수 몽골 사전연수에 왔었어요. 이번에 지금 독립운동사 사전연수 오는데 두 개 다 간다는 뜻입니다. 지금 7월 28일부터 8월 4일까지 몽골, 그리고 8월 9일부터 16일까지 연해주까지 함께 갑니다. 제가 자료를 봤더니 2016년부터 저하고 함께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광주 전남 쪽에 의병항쟁 다니면서 그때 보니까 있더라고요. 현수막에 보니까. 그렇게 멋지게 살아야 됩니다. 또 어느 한 사람의 삶. 아마 이제 이번 여행을 통해서 무수히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될 겁니다. 어찌 이리도 많았던가. 어찌 이리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내어놓고 이타 정신을 발휘하면서 자기를 희생하고 숨져가면서 한 길을 갔을까. 그 어느 한 사람의 삶이 무수히 많은 층층이 쌓이면서 우리의 독립운동사를 만들어 놓은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어느 민족의 역사,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만큼 전 세계 여러 나라들 중에 뭐라고 할까요?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역사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 속에 한 개인의 삶, 그 전체 흘러가는 역사를 한 개인이 만들어갈 수도 있는 거지만 그 전체가 끌고 가는 역사 속에 한 개인이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지는 전쟁 속에서 알게 되는 거죠. 전쟁 속에서, 평화의 때가 아니라. 그래서 그 어느 민족의 역사, 그 속에 한 사람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제가 올려드린 다큐멘터리가 바로 이겁니다. 마리나 김이라고 하는 고려인 5세. 고려인 5세니까 상당히 희박해지죠. 어떤 민족이라고 하는, 내가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한민족이라고 하는 게 희박해질 텐데, 그런 그 러시아의 RTR 기자로 활동을 하면서 그가 겪는 정체성, 또 5대 손이니까 앞선 할아버지들의, 할머니들의 삶, 그 속에서 새롭게 눈을 뜨면서 기자가 바라보는 우리 민족, 또 고려인, 핵심 포인트는 바로 구소련 동포들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 고려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게 지난 150년, 1864년에 지시너라고 하는, 우리 지시너를 가거든요. 그런데 이 지시너라고 하는 곳에 첫 정착을 하고 다시 위로 올라가서 블라디보스토크로 올라가고 또 올라가서 하바롭스크까지 가면서 우리 동포들이 그 땅에 거주하기 시작한 것이 2014년에 150년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특집으로 뭔가 이 KBS에서 만들 때 제 3편에서 저분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맨 아래 화면에, 저 지금 화면에 보이는 분이 마리나 김인데 그 옆에가 아버지예요. 근데 이쪽에 등 보이는 분이 아마 형제감 같아요. 얼굴이 비슷한 형태로 보니까. 그 나머지는 러시아의 얼굴이고. 그래서 5대를 지나면서 우리 선대 할아버지들이 정착하면서 겪었던 시련, 연해주에 갔지만 중앙아시아에 가서 살아야 했고, 또 일부는 돌아와서 다시 정착하고, 그리고 일부는, 저기는 지금 이 집은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집입니다. 모스크바의 북서쪽에 있는 해안가. 그 집에 식사를 하는 구성원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양하죠? 한 집안인데 그렇습니다.
2005년도에 제가 연구회를 하나 만들게 됩니다. 전북 자연생태체험연구회라고 하는 교과 통합으로 교육과정을 편성해서 미래 인재들을 기르자 이런 앞선 생각을 했어요. 42살 때인가 그런데. 그래서 이 연구회를 만들어서 바로 이 자리에서 이게 2007년 2월에 개관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영재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영재학급, 영재기관에서 이곳에 와서 이제 저에게 이런 프로그램들을 배우게 되고, 특히 여기 화성과 관련 있는 화성에 500명이 모인 경기도의 전 영재교육 원장급들인가요? 그분들 앞에 제가 강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2009년도인가 그런데. 그렇게 해서 여기가 많이 알려졌죠. 많이 왔었고, 2012년까지 제가 하다가 이제 놓고, 다시 2021년, 올해 5년째 이제 관장을 맡아서, 미래인재학교라고 하는 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양평에 가면 화서 이양로 선생이 만들었던 청화정사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조선 후기 나라가 위난에 처해갈 때 나라를 구하겠다고 하는 위정촉사 사상으로 무장된 선비들, 그들을 길러내는 곳. 그곳이 면함 최익현, 의암 유인석 이런 분들을 길러낸 곳이에요. 그리고 양원수 장군 같은 분 아시죠? 제주 목사했다가 프랑스 병인 양류 때 강화도 해협을 건너서 정죽산성에서 전투를 승리로 이끌어서 프랑스를 물러나가게 했던 분이 바로 이 양원수 장군인데, 이분도 바로 화서 이양로 선생의 문화예요. 그죠? 그리고 유홍석이라고 이 윤희순 의사의 시아버지인데 의병장이에요. 이 유홍석 선생도 바로 화서 이양로 선생의 문화입니다. 이분의 영향을 받은 아들 유재원과 그의 부인 윤희순이 국내 의병을 포함해서 만주 독립운동까지 모든 삶을 다 바쳤어요. 그래서 제가 2014년도에 학교를 그만두고 바로 3월 달에 만주로 떠납니다.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기 위해서 2년 준비하고 떠나서 이분들을 스토리로 엮어서 만주로 가야겠다. 그래서 국내를 연계해서 경기도의 화서 이양로 선생을 쫓아가는 기행을 했어요. 그래서 춘천 집까지, 그러고 나서 만주로 스토리를 이어갔죠. 그래서 이분이 활동했던 만주 지역, 그리고 돌아가신 곳 해성, 그리고 다시 이제 한중이 교류가 되면서 유해가 발굴이 돼서 윤희순 의사가 국내로 이제 돌아오는 스토리를 그렇게 잡은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어느 한 개인의 삶, 그 삶이 저를 만주로 끌고 가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2014년도에 그해 3월에 다녀온 뒤에 7월에 남원여고 학생들을 데리고 바로 그 코스로 하얼빈까지 갔죠. 그리고 1년 있다가 2015년도에 저와 함께 했던 선생님들 44분을 모시고 장장 9박 10일에 만주에서만 4,300km를 달렸습니다. 여기 우리 교장 선생님도 계시네요. 그 다녀가셨던. 얘기가 다른 데로 샜는데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이 2005년도에 우리 남원에 지리산 구룡계곡이 있는데 여기에 숲생태 체험학습을 학생들에게 이제 하고 막 이랬었어요. 근데 그때는 그냥 뭐 나무 이름, 풀 이름, 모래 뭐 이런 거에 물질적인 그런 1차원적인 용어에 저의 연구의 깊이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10년이 지난 2014년도에 생태주의 사상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숲생태주의에서 숲으로 가는 학교라는 걸 만들어내서 많은 선생님들, 전국에서 오는 그런 선생님들에게 지리산 구룡계곡을 숲으로 가는 학교를 운영을 해서 생태주의 교육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저에게 역사의 길로 완전하게 가게 한 건 제주도였습니다. 그게 화산섬, 제주의 자연과 사람입니다. 이건 우리 전라북도 교육청의 슈퍼 형제들 그 40명을 리더십, 교과 통합 능력, 그리고 국제의 어떤 관계에 이런 것들을 길러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개발했던 프로그램이에요.
제가 창립했던 이 연구회에서 의뢰를 받아서 정말 혼신의 힘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이 제주도에서 제가 4.3을 넘어서 태평양 전쟁사를 이제 강의를 하게 됐는데, 그래서 시야를 자꾸 넓혀 갔었죠. 그게 연해주로 가고자 하는 길을 제가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제가 무주에 가 있을 때 야남 박지원에 드디어 열하일기 코스를 개발해야겠다, 그런 욕심을 가졌죠. 제주를 떠나서 이제 중국으로 시야를 높였어요. 그때 당시 김정일이 유태로 올 때 서양의 언론에서 중국이 아마 개입해서 한반도를 점령할 것이다 라고 하는 보도가 막 나올 때예요. 근데 그 근거가 뭐냐면 고대사에 있었어요. 고대 한국은 중국의 일부였다는 그 시진핑의 발언처럼 그런 왜곡된 역사관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중국. 우리는 그거에 부안유동하고 있고,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거겠지만, 그래서 고대사 공부를 2005년부터 하게 됩니다. 저는 역사를 고대사부터 시작했다. 그래서 이 코스 바레만 유학여행이라고 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2021년까지 총 25회를 안내를 했습니다. (2011년도에) 제가 남한산성을 이제 병자호란사를 연구하기 위해서 남한산성을 갔었는데, 강화도하고 연결해서 강화도, 남한산성, 여주에 누워있는 효종, 그리고 그 앞선 할아버지 세종대왕의 자주와 효종의 북벌이라고 하는 스토리를 남한산성과 강화도로 이어서 스토리를 하나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남한산성 갔다가 김하락이라는 의병장을 만나게 됩니다. 어느 한 개인의 삶. 그 김하락 의병장 유생이었는데, 그분이 남한산성을 점령했다가 서울로 진공작전을 펴다가 이제 배반자가 생겨서 일본군에게 남한산성이 접수가 되고, 그러고 나서 후퇴하면서 영덕에서 끝내 자결하신 의병장이에요. 이분의 삶을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이때부터 제가 의병사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의병사에. 그래서 그 뒤로 지금까지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항일 의병 전쟁에 대한 안내를 하고, 그러다가 윤희순이라는 분을 만났고, 그래서 만주로 시야를 넓히게 된 배경이 됐죠. 이번에 선생님들하고 가는 건 저에게는 10번째입니다. 그냥 우리 연구회에서 2008년도에 백두산과 이 집안 일대의 역사적이 도는 것까지 하면 10번째 기행이 됩니다. 이쪽 코스만. 그리고 만주에서 돌아온 어느 해 2014년, 제가 이제 내몽골 적봉으로 이런 데로 우리 고대 문명사를 쫓아다닐 텐데요. 왜 먼 데서만 찾냐. 국내 우리도 강이 많은데. 그래서 이때부터 제가 관심을 전라북도에 있는 강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첫 번째 연구한 게 동진강입니다. 동진강. 동진강은 혁명의 강이에요. 아리랑의 강이고. 그죠? 그래서 이 동진강을 연구하면서 강인문학을 빠지게 돼요. 강이구나. 근데 그 강은 숲에서 출발해요. 숲에서 물 내어주지 않으면 강은 존재가 안 됩니다. 그죠? 그러니 강을 이해한다는 건 숲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숲을 이해한다는 건 생태주의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용어로 생태주의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지우려 하나, 이끼 하나, 고사리 하나, 버섯 하나, 이들이 숲의 주인공이나 걸 깨닫는 게 숲 생태주의. 나무가 아니고 야생화가 아니고. 그게 우리 사회로 돌아가면 사회 저변에서 우리가 이 사회를 지탱해주는 많은 민초들의 삶, 그게 바로 숲에서 아까 말한 지으류, 이끼, 버섯, 곰팡이들이거든요. 그거 없으면 숲은 안 되니까. 근데 그 정작 중요한 주인공들은 외면되고 기억되지 않고 인식되지 않고 다 나무만 되려고 하고 다 야생화만 되려고 한다고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생태주의 사상을 그렇게 계속 사색하고 고민하고 바라보면서 깨닫게 된다. 그래서 강인문학이라고 하는 건 숲과 강과 바다로 이어지는 그런 깨달음을 가져야 된다. 거기에는 순환이라는 게 들어가야 돼.
이 동진강을 연구하다가 이제 제가 동학의 강사로 또 변모를 합니다. 그래서 동학을 이제 연구하고 대부분 다 안내를 했죠. 돌아다니면서 서울까지, 판문점까지, 임진각까지, 그리고 강화도 제적궁 평화전망대까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동학을 넘어서 통일까지 가야 할 것이냐, 그런 주제로 이제 한 거예요. 그리고 그 2023년까지의 저의 삶은 늘 일본은 저의 어깨 너머에 있었습니다. 그죠? 이 여정이 전부 일본을 상대하는 거였거든요, 다. 그래서 일본을 누구보다 가기 싫어하는 사람이었지만 기회가 왔어요, 저에게. 이제 네가 일본을 덤벼라. 그게 이제 2023년 남원교육청에서 국외 역사 탐방을 저에게 의뢰가 와서 오로지 1년 동안 일본만 연구했습니다. 오로지. 그래서 장장 400쪽의 교재를 만들어내고 그 인재들 연수를 하고 작년 1월에 선생님들 36명, 올 1월에 선생님들 33명인가 몇 명인가. 그래서 일본 속의 한국 문화와 역사 기행이라고는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의 인문학 기행이에요. 이런 식입니다, 늘. 그래서 일본을 이제 제대로 가자. 셀 수 없이 많은 한국 사람들이 가서 일본을 여행을 다녀오는데 그 중에 일부만이라도 제대로 우리의 마음을 살찔 수 있는, 눈과 입과 이렇게 막 이런 것만이 아니라 정말 마음 안에 이 선대들이 어떻게 일본과의 관계에서 우리 역사를 해왔는지 그걸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일본을 가벼이 갈 일은 분명히 아니거든요. 근데 너나 쉽게 다녀옵니다. 남의 여행을 제가 폄하할 마음은 없지만 어쨌든 한일 관계를 생각한다면 조금은 진중하게 일본을 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고요. 이러다가 이제 작년에 제가 몽골을 연구하러 갑니다. 암각화를 연구하러 학자분들하고 같이 7명이 들어가서 오로지 암각화만 조사를 했습니다. 제가 암각화를 2014년부터 연구를 했거든요. 왜 또 암각화예요, 역사하다가? 역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암각화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올해 6월에 가서 지질학 쪽 분야로 좀 조사를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드디어 세 번째 만에 7월에 몽골 생태인문학이라는 주제로 갑니다. 이 몽골 생태인문학은 제가 저와 함께 정말 오랫동안 함께 했던 분들에게 기회를 드리려고 했어요. 공개 모집이라기보다는. 그래서 함께 했던 분들과 함께 생태인문학 쪽으로 아픈 얘기 하지 말고 몽골의 대지에서 하늘을 보다라는 주제로 하늘도 보고 별도 보고 사막도 보고 추원도 보고 그 수많은 초식동물들과 함께 나도 이 대자연의 일부라고 하는 걸 깨닫고자, 뭐 이런 주제로 잡은 거예요, 몽골 기행은. 이 연해주는 오래전부터 제가 저 2014년 독립운동사 첫 안내할 때부터 꿈꿨던 곳입니다. 공부하다 보면 연해주에 다 가 있는 걸 알거든요. 근데 계속 미뤄졌어요. 또 미뤄주고 또 미뤄주고 또 미뤄주고. 정작 실행에 옮기려고 했던 코로나가 또 생겼어요. 지금은 러시아와의 관계 때문에 항공이 안 뜨죠. 항공이 안 뜹니다. 그래서 어떻게 작년에 방현석 작가의 봄도루트 기행이 있다고 하는 소식을 접하고, 그것도 뭐 우여곡절 끝에 어떤 하나의 스토리에서 가는 자체도 어쨌든 그렇게 해서 꿈에 제가 소원을 했던 연해주 땅을 드디어 밟고 왔습니다. 그리고 꼭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싶었어요. 무슨 뭐 여행 때문에 제가 타려고 온 게 아니고, 시베리아 횡단 철도는 우리 근대사에서 특히 동아시아 역사에서는 아주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1891년 시작되는 이 시베리아 횡단 열차는 인류 문화사에서 산업혁명 증기기관의 결과물이었지만 제국주의 침략 역사의 상징 아니에요, 철도가? 그 시베리아 횡단 철도가 온다는 얘기는 저 유럽의 모스크바, 샹트페테르부르크 그쪽에 치우쳐 있던 러시아가 야금야금 그 시베리아의 드넓은
타이가 산림지대를 접수하면서 동으로 몰고 오는 걸 의미합니다. 여기에 대륙 침략에 욕심을 부렸던 일제의 대륙에 대한 야욕, 그것이 맞붙게 되지 않겠어요? 그게 노일전쟁입니다. 부산에서 올라가는 경부선 철로, 신의주를 거쳐서 안동, 지금의 단동, 그리고 어디로? 심양, 봉천으로 해서 장춘으로, 하얼빈으로 해서 시베리아 횡단철도로 연결되는 이 철로가 지금은 결과물로 있는 거지만 그게 깔리는 과정, 시도되는 과정, 전개되는 과정에서 부딪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 근대사를 늘 끼고 살았던 사람으로서 시베리아 횡단열차만큼은 꼭 타봐야겠다. 그 안에서 우리 역사를 돌아보자. 열차 칸에서. 그런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작년에 시베리아 횡단열차를 타봤습니다. 그리고 더 가까이 왔습니다. 이 러시아의 동방 진출 정책이 가져온 이 땅의 비극. 그게 무엇인지를 더 명확하게 볼 수가 있었어요. 제가 조직하거나 운영하고 있거나 창립하는 데 지원했거나 강사로 지원하고 있는 것들을 써놓은 겁니다. 참 많은 일을 해왔죠. 조직을 해체하고 계속 만든 게 아니고요. 계속 유지한 채로 1996년에 우리 남원에 있는 선생님들, 초등과 중등선생님들이 연합해서 망원경으로 별을 보여주죠. 그래서 천문연구회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많은 연구회들과 함께 길을 해왔습니다. 2000년이 되기 전에 2010년까지, 2011년에서 2020년까지,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과 앉아있는 올해까지 이렇게 수많은 삶을, 한 개인의 삶입니다. 조정래 작가가 소설 아리랑을 쓰면서 분명하게 소설 지필계획을 쓰면서 밝히는 게 있어요. 나는 일제강점기에 숨져간 200만 명의 우리 동포들, 그들 목숨의 한 명 한 명을 생각하면서 200자 원고지에 몇 장? 400만이구나. 400만 명의 이 앗아간 목숨을 한 사람 한 사람 글자 한자로 찐다면 200자 원고지 몇 장? 2만 장인가요? 그런 이야기를 남겨요. 그리고 범도의 방현석 작가는, 나는 뒷부분에 보면 나는 이 소설을 혼자 쓰지 않았다라고 밝힙니다. 어느 소설가든 소설을 혼자 쓰지 않죠. 왜냐하면 그 주인공에게 몰입하지 않는 이상은 소설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주인공이 아닌 잠깐 스쳐 지나간 인물이라 할지라도 그 인물의 성격 묘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인물에 몰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가는 한 작품을 탄생시킬 때 등장인물이 많을수록 더 많은 고뇌와 아픔을 겪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야 할 거 아니에요, 소설 속에서. 그냥 쓱 지나가는 게 아니라 각인이 돼야 할 거 아니에요. 한 개인의 삶으로서. 그건 얼마나 힘든 작업이겠어요. 저 역시도 이 긴 길을 걸어오면서 수없이 많은 분들이 저에게 힘을 주셨고 동행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야와 지향점이 계속 바뀌어왔고 변해왔고, 그러다가 2011년도에 만주를 그렇게 다니다가 우리 동포사회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저 지금의 요서 금주 땅 해안가에서 두 동포, 하나는 이제 장춘에서 교사를 했던 동포고 하나는 북한까지 넘어가는 사업을 하는 그런 동포였어요. 그래서 그 두 분과 함께 답사를 하다가 내가 동포사에 뭔가를 해야겠구나. 그래서 2011년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한민족문화공동체 후원회라는 거를 그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2년 모금을 한 뒤에 2013년에 드디어 제1회 제중동포 모국 체험학습이라는 이 민족사업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지금 2019년도에 제 7회 때 모습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다녀갔던 동포들이 이게 환연인데요. 환연에 우리 동포학교에 가서 후원자들과 저와 함께 2025년, 15년도에 광복 70주년으로 달려갔을 때 저 안에 우리 동포들과 우리 후원자들과 또 동포 교사들과 함께 어우러져 있는 우리 민족입니다. 이 상징적인 사진이에요. 제가 아주 강조하는 사진이기도 하고 장소부터 이 안에 있는 사람부터 현수막부터 그리고 2018년도에는 국내로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이게 이제 방송이 되기 때문에 여기다 대놓고 얘기는 못하니까 그래서 그럼 우리가 가자. 그래서 우리 후원회 역사 선생님, 회장님, 저 셋이 들어가서 현지에서 우리 독립운동사 지역을 안내하면서 민족 동질감을 회복하는 선대 할아버지들의 독립운동을 주제로 현지에서 한 겁니다. 왼쪽은 양세봉장공 흉상이고요. 이 오른쪽은 2014년도에 제가 청산리 마을에 갔을 때인데 지금 못 들어갑니다. 통제를 하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데 청주한 씨의 할머니였어요. 우리 동포들이 왔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가 지금 시장에 갔다 오느라고 미리 좀 알았으면 옥수수라도 삶아놓고 기다릴 텐데 좀만 기다리라고 막 뭐라도 내놓는다고 그래서 이쪽으로 고개 돌리는 게 우시는 거예요. 저 가운데 파란 옷 입은 친구가 이번 만주에서 만날 우리 동포 3세 윤영석 사장입니다. 이번에 기행해서 러시아까지 같이 들어가자고 제가 그랬어요. 체험을 한번 해봐라. 그래서 제중동포와 구소련 동포와 연해주에서 같이 만나자. 함께. 그리고 우리 한국 국적을 둔 우리 한민족이 함께 만나보자. 이번에 같이 들어갑니다. 국경을 같이 타고 넘어갈 거예요. 비자 받느라고 바빠요. 저하고 계속 지금. 제가 여행 선물까지 해야 되니까 러시아와 우리와 또 중국까지 연결이 돼서 지금 여행은 뭐 엄청 제가 복잡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갈 때 제가 활용해서 신라면을 3박스를 사갖고 갔어요. 그래서 청산리 마을에 동포들 나눠서 드시라고 사갖고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갈 때. 이제 제중동포 후원 사업의 길이 현재는 중단되어 있습니다. 다시 재개되기를 바라고 있지만, 그래서 2021년에 구소련 동포를 후원하는 일을 시작을 합니다. 갈 수는 없었지만 인천이나 안산이나 이 일대에 있는 돌아온 우리 고려인들, 중앙아시아에서 돌아오고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에 돌아온 우리 동포들을 어떻게든 빨리 정착하게 하려면 우리가 마음을 열고 저들에게 언어와 역사를 가르쳐야 된다. 그런 일념으로 인천에 있는 고려인 문화원, 원불교에서 지원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연결이 돼서 제1회 여기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전부 강사고요. 저와 함께하는 분들이 다 무료로 재능 기부하는 분들입니다. 1회를 열었죠. 그리고 작년에 제2회를 성대하게 했습니다. 이쁘지 않아요? 일본이 찢어놓은 우리의 상처. 일제 강점하에 벌어졌던 우리의 아픈 역사. 우리 민족이 흩어진 이유가 바로 일본입니다. 그죠? 이거를 우리 민족이 스스로 치유하지 않으면 누가 치유해주지 않습니다. 우리 민족이 외면하고 있어요. 잊어버리고 있고. 자, 이제 일본 우투로 마을입니다. 교토에. 작년에 일본 갔을 때 올해 말고. 그래서 이 우투로 마을과 함께 한다. 동포들이 겪었던 파란만장했던 삶, 방치됐던 일본이 내다버리고 한국이 무관심했었던 이 우투로 마을에 있는 우리 조선인들, 그들의 새로운 삶을 위해서 많은 단체가 노력을 했고 이제 제자리 섰고요. 그 뒤에 저렇게 기념관이 설립이 됐고 옆에는 그들이 살았던 판자촌을 하나 다 이제 해체됐습니다. 이것만 옮겨서 교육용으로 해놨죠.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지 않는 1945년 8월 24일인가요? 바로 이 아오모리현에서 왔던 조선인들, 해방돼서 돌아가는 우리 조선인들을 바로 이 교토 마이즈루에 수장시켰던, 얼마가 돌아가신지도 알 수 없는 그곳을 기어이 찾아가서 참배하고 꽃을 올리고, 저 앞에 볼록 있는데 옆에서 침몰 장소거든요. 참배하고, 그리고 일본 정부를 규탄하고, 현재 일본 쪽에는 동포 교원들을 후원하려고 지금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어요, 일본 상황을. 이제 그러면 제1동포들도 후원하는 일을 하고자 합니다. 연해줍니다. 우스리스크에 부즐로프카라고 하는 지역인데 우리 여기 가요. 육성촌 우리 민족학교였습니다. 스탈린에 의해서 강제로 추방되기 전까지 바로 이곳이 우리의 동포들을 길러냈던 학교입니다. 파란만장한 역사를 갖고 있고 다 폐가가 되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 한국인 선교사가 어떻게 매입을, 신문에도 많이 나왔던 곳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관심을 갖고 있고 지정되어 있기도 하고 그런 곳입니다. 이분은 전직 스님이신데 남편을 따라서 이렇게 와서 손수 다 가꾸고 저기를 치우고 만들어가고 있어요. 저는 이게 한민족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잖아요. 현지에서 두 분이 그렇게 애를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갈 우스리스크 최재형 고려인 민족학교, 여기 가서 이 관람을 할 겁니다. 국회 와서 공연도 했고요. 많이 왔습니다. 이 아리랑 단이. 작년에 갔을 때 저 왼쪽 끝에 저 보이나요? 그래서 이 끝에 있는 두 분이 바로 이 학교의 교장선생님인데, 제가 그 바쁜 와중에 이 두 분을 만나서 이제, 그래서 올해 이 동포후원 사업은 이 최재형 고려인 민족학교에 500만 원을 후원하기로 우리 후원해서, 돈이 많은 조직이 아니지만 귀한 돈을, 저기가 운영이 좀 어려워요. 한국인들이 오지 않기 때문에 단절돼서. 그래서 올해는 제가 이런 민족 사업을 여기서 하지 않고 후원금을 좀 들고 저기에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우리 여행 경비에 저기가 여행 관람비가 있어요. 근데 현지의 조미양 대표가 나와서 할 텐데 여기에서는 안 걷고, 그 비용은 안 걷고 오히려 의도적으로 십시일반 후원금을 걷어서 내게 하더라고요. 아주 저는 전략을 잘 짰다고 생각을 해요. 좋잖아요. 그 관람비 얼마 내는 것보다 자체적으로 마음을 표현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인데 참 잘 잡았어요. 근데 여러분 안 해도 됩니다. 우리 후원회에서 독립자금을 들고 가기 때문에. 이제 후원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아리랑 기행도 제가 또 이제 해드리고요. 제가 하고 있는 재능 기부를 통해서 2023년도네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어깨에 맨 거 보이나요? 네. 작가 조정래 선생이 저에게 후원해주는 에코백입니다. 아리랑 에코백. 그래서 작년에 일본 간 분들도, 올해 1월에 일본 간 분도 아마 제가 드린 것 같은데, 그래서 이번에 가는 분들도 없는 분은 제가 이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지의 공식 백으로 우리가 약속하기로 해요. 그래서 저희 안 식구하고 얼마 전에 김제에 오신 조정래 작가 부부를 만났어요. 저는 꼭 한번 만나자고 서로 얘기했는데 서로 바쁘니까 이제 찾아가서 뵙고, 처음에 할 때는 독서대를 또 기증을 해주셨어요. 아리랑 독서대를. 그러다가 이제 이거를 저를 위해서 특별히 수백 장을 제작해서 또 보내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연해주 안내 때도 아리랑 기행을 하기 때문에 기존에 받으신 분들은 들고 오시고 안 받으신 분은 저에게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작년 거죠? 날짜가 없네요. 네, 날짜가 없는 것이 작년 건가 봐요.
여기에 계셨던 분 손 들어주세요. 이 화면 속에 보세요. 꽤 있습니다. 이렇게 아리랑이 인연이 돼서 또 제주도도 연결되고 그랬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무성서원에서 제가 이 아리랑 기행을 마무리합니다. 올해도 11월 1일, 2일 아직 공지가 안 됐지만 지금 이제 제 일정이 그때 있어서 11월 1일, 2일 아리랑 기행을 1박 2일로 합니다. 군산에서 자고요. 개인이 먹고자 하는 것은 개인 부담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제가 뭐 재능 기부를 하면 되는 거니까 이걸 통해서 아리랑이라고 하는 게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자 했던 용어이기도 하고 또 소설 작품 속에서 추구하는 바이기도 하고 저하고 딱 맞아요. 방현석 작가의 범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가고자 하는 길과 맞아요. 그래서 그런 작품의 경우는 제가 읽고 안내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가야 할 방향이 어디냐. 문학이 인문학으로서 가야 할 방향성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물론 작품을 바라보는 것은 독자나 쓰는 작가의 의도가 있다면 읽는 독자는 독자 나름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바로 이 문학 작품이 가야 할 방향성을 제가 말하지 않아도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그런 목표성을 갖고 있는 작품은 제가 저하고 맞기 때문에 소개를 드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만주 연해주에 발을 놓으며라는 주제로 저 사람이 왜 만주는 제가 많이 했으니까 사실은 이제 처음 가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대표적인 신흥무관학교 그리고 여름에 백두산 북파에가 한번 백두산을 바라보자. 언제 또 매번 가냐. 가는 김에 가자. 그리고 청산리 마을은 입구만이라도 가자. 그리고 범도라고 하는 게 홍범도의 여정이 이제 핵심인데 그건 안 갈 수가 없죠. 바로 삼둔자 전투지라든지 그 다음에 봉오동 전투지를 빼고는 또 말이 안 되잖아요. 다 안은 들어갈 수가 없지만 입구라도 꼭 가자. 그리고 훈춘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러시아로 넘어갈 텐데 그 훈춘이라고 하는 게 바로 훈춘 사건의 한 중심지예요. 그러니까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가 있었던 1920년 6월, 10월 그 10월 일제가 이후에 만주에 있는 우리 독립군들을 진압하기 위해서 자작극을 벌이는 게 훈춘 사건이거든요. 일본인들도 죽이고 그게 바로 훈춘인데 훈춘에는 아는 것처럼 발에 현재 이름은 팔년성으로 있는 발에 성토도 있습니다. 저는 거기를 2014년도에 성곽답사 때문에 갔었는데 곳곳이 다 우리 역사의 일적지죠. 그래서 그 길을 이제 넘어갈 텐데 이 코스는 제가 한 7, 8회 했기 때문에 저에게는 익숙하지만 여기 가시는 분들은 처음인 분들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주 독립운동의 상징은 신흥무관학교예요. 그 꽃이 청산리나 봉오동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 꽃을 피우기 위한 수많은 농부들의 걸음과 밭갈이와 관리와 이 풀매기 이런 걸 해주는 게 신흥무관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연해주의 그와 같은 신흥무관학교 역할을 하는 곳이 연해주에는 동의회라고 하는 조직이에요. 약간 조직의 개념으로 비교한다면 이 서간도의 경학사를 들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런 경학사 개념으로 본다면 연해주에서는 동의회라고 하는 조직입니다. 이와 같이 이제 서로 대비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만주 지역도 일부 꼭 필수 코스만 넣었어요. 그러니까 저하고 작년에 갔던 분들 중에 있다고 하면 중복될 텐데 2번, 3번 가보세요. 보이는 게 또 달라질 겁니다. 여기 갔는데 또 가 이런 생각은 절대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만주를 들러서 핵심은 이제 연해주에 있고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두만강을 건너서 안중근 참모 중장, 안중근 장군이 본래 안중근 일기의 자서전에 보면 참모 중장이라고 나와요. 자기의 직책은 대한의
참모 중장이라는 직책으로 수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뭐 열사로 쓰고 의사로 쓰고 많은 용어들이 있는데 안중근 장군 하는 게 좀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한다면 안중근 참모 중장 이렇게 해도 좋겠습니다. 안중근 장군이 갔던 길, 안중근 참모 중장이 갔던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우스리스크에서 동청철도를 탑니다.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아니고 그 동청철도가 중국 수분화로에서 하얼빈으로 가는 열차예요. 우리가 나중에 러시아에서 중국으로 다시 넘어올 때 그 길로 우스리스크에서 우리는 버스로 그 기찻길을 타고 넘어갈 거예요. 넘어가서 넘어가면 김자진 장군의 순국지가 비교적 가까운 데 있어요. 그러니 여기를 안 가볼 수가 없죠. 제가 욕심을 막 내가지고 거기를 꼭 포함했습니다. 그래서 하얼빈에 가기 전에 거기를 한번 들리게 될 텐데 이런 여행을 소화하다 보면 정신무장이 필요합니다. 힘드니까 가지 마요. 어디로 가지 마요. 가야 돼요. 그러니 마음 자세를 단단히 하시라. 그 얘기를 하면서 삶의 여정에서의 만남, 역사의 길 위에 동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10분간 쉴까요?